공통적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이론이 조금 이제 뭐 낯선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능력 심리학에 근거한 생각이기도 하거나 우리 안에 근거 없는 도덕 능력을 가정한다거나 이 능력 심리학이라는 말은 글쎄요 지금 뭐 심리학에서 실제로 쓰는 용어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이성이라는 패컬티가 있고 감성이라는 패컬티가 있고 우리 안에 상상력이라는 패컬티가 있고 칸트의 용례를 따르면 순수 이성이라는 패컬티가 따로 있고 패컬티는 기능이겠죠. 능력이겠죠. 그래서 각자 구획된 능력들이 박스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인지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우리 현재 인지과학이 알려준 우리 자신의 사고구조를 보면은 우리 안에 박스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인지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면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현재 그것이 최선의 인지과학이 알려주는 최선의 이론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성 따로 있다거나 이성이 따로 있다거나 감성이 따로 있다거나 구획된 별도의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능력은 인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어떤 능력을 이런 이름으로 묻거나 이런 작동을 특징 짓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실제 패컬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패컬티 사이콜로지 또는 뭐 도덕 능력이란 것을 따로 우리 일상적인 삶의 능력과 구분되는 도덕 능력이 따로 존재한다라거나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인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가정 위에서 도덕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좋은 것의 윤리학이라고 구분한 그거 또는 이제 도덕적 절대주의라는 말 또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한다는 말 다 좋은 것의 윤리학과 묶일 수 있는 말들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용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중요한 가리기로 사용하는가? 제 포커스가 도덕 문제를 나쁜 것에 맞출 생각이기 때문에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춘 도덕 이론의 성격을 일단은 대비를 이런 방식으로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의 윤리학 이런 말은 지금까지 사용한 전례가 아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획을 하는 이유는 왜 나쁜 것이 도덕적 탐구의 핵심적 주제가 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낯선 가르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치 문제에 관한 그 체험주의적 시각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휴움 때부터 말입니다. 근세 때부터 사실하고 가치는 다른 것이라는 믿음이 표준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느 철학자들이 아니고 근세 인식론자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믿음, 가치 믿음 이런 말을 썼겠죠. 이게 20세기 초반에 와서는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 언어 철학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절대 마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실 문장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토대로 가치 문장을 추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휴메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퍼트남 같은 철학자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건 휴메이 만드는 태제죠. 사실로부터 가치를 추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최근의 논의, 바로 이 책은 이제 번역된 지가 뭐 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이 퍼트남은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사실과 가치는 본성적으로 얽혀 있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든 그것이 문장이든 간에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사실 문장 따로 있고 가치 문장이 따로 있고 이 구분 자체가 본성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체 책의 이제 큰 주제는 사실과 가치는 본성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죠. 저는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실 개념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과 가치를 대비시켰는데 사실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경우를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거야 뭐 포스트모던 사람들이 뭐 리오타르 같은 사람이나 뭐 사실 과연 우리 팩트를 우리가 지금 팩트를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할 정도인데 이 사실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이해되려면 이것이 믿음이든 또는 문장이든 오로지 이 대응하는 세계 이것에 의해서만 사실은 사실로 판명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자,
무등산은 1500m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문장이죠. 또 내 믿음일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일 수 있는 이유는 실제 무등산이 1500m이기 때문에 내 믿음과 실제 1500m는 그 외부 세계의 사건이 합치할 때, 대응할 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사실 개념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하고 세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실 개념을 지금 찾아낼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대응이라는 걸 지금 거의 신화 취급합니다. 그건 3000년간 사람들이 대응이란 말을 썼는데 단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관계예요. 이 세계에 무엇이 무엇과 대응합니까? 도대체 대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곰곰이 이렇게 이 대응이란 개념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잘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무슨 관계는 있어요. 이 말할 때 대응이라고 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내 문장하고 이 세계가 무슨 대응을 합니까? 제가 쓰는 문장은 소리이거나 글자이거나 저건 산이잖아요. 어떻게 전혀 다른 사물이 대응을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순전히 지금 어떤 대응을 할 목적으로 무엇을 가리킬 목적으로 이 언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물과 사물이 대응한다는 말의 내막은 거의 종잡을 수가 없고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퍼트남 같은 경우는 이 대응이라는 개념은 거의 주술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혹시 예전에 저 영화 보시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시면 또 다른 데서 많이 보셨겠죠. 기분 나쁜 놈이 있으면 인형을 만들어 갖고 마구 찔러버립니다. 바늘로.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픈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인형하고 그 사람하고 대응 관계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대응이라는 게 도대체 내막이 뭐냐고 말이죠. 주술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대응을 설명할 수 있겠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대응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고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게 사용을 하지만 대응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개념을 무너뜨리고 나면 사실이란 개념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에요. 이렇다면 사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쪽에서 사실 부분이 흐물흐물 무너지면 이 이분법도 사라지는 것이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개념은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그 언어 게임,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치 개념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 가치 개념은 너무나 지금도 중요하고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사실 개념의 불투명성을 저는 지금 그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 사실가치 이분법이 근원적으로 성립할 근거가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사실하고 가치 두 개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그 대비되는 형태로 이어져 온 것인데 별 근거가 없어 보인다 말씀입니다. 이 논의들을 다 통합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로 묶어보면 인간의 전 경험은 본성적으로 가치적이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거나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이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이론으로 만든 게 아니고 유기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문제는 설명을 어떻게 하든 우리 면전에서 사라질 수는 없겠죠.